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사실 오늘은 좀 이탈리아어를 학습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유사성을 띤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대체 제가 왜 이렇게 외국어에 집착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이미 무수히 많은 자기계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와 자기계발은 좀 엄연히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취미의 발전이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취미와 자기계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생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아무리 손맛이 좋아서 낚시를 해도 생산성이 없다면 만약 내 남편, 내 마누라가 밤새서 낚시를 하러 다닌다는데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하지만 자신만의 좋은 포인트들을 안다든가 기타 등등 낚시 블로그를 운영해서 자신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낚시 용품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기타 등등 횟집과 같은 자영업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수입과 직결이 된다면 이는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계발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결국 생산성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말짱 꽝이에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인맥을 통한 부정 취업과 같은 소식들을 접하실 텐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한다 한들 결국 이를 통해서 채용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생산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분명 노력은 나에게 축적되는 무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 또한 그 노력이 분명 빛을 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어느 정도 추진력을 이용하는 것과는 좀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저의 직업은 방사선사였습니다. 방사선사 면허증을 비롯해서 동위원소 면허증, 그리고 초음파 분야에 대한 공부에도 꽤나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남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등등 어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요? 백수입니다. 여러 면허증,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임상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남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나름 부단한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그 생산성은 제로로 수렴해버렸죠. 그럼 지금부터는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외국어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는 그 유사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어라는 분야는 그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계발의 키는 확장성입니다. 이 확장성에 근거를 한다면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일관성 그리고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저라는 사람은, 저라는 인간은 외국어를 남들보다 쉽게 배우는 걸까요? 그럼 얼만큼 공부를 해야 가능한 걸까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외국어를 공부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 먹는 데 쓰는 돈이나 시간들이 아까워서 예전에 했었던 외국어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다시 해보자 였었는데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학습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유사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베트남어를 접하게 되었고, 베트남어 역시 중국어, 한국어랑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동남아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그 두 개의 언어는 많이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독일어였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다고 알려졌던 언어였고,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언어적 능력을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배우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가장 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 원어민 수준이야? 라는 질문이죠. 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아니요예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우리가 접하는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매우 높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순히 외국 방송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외모나 말투였어요. 더욱이나 저보다 언어적 구사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 이겨먹겠다고 경쟁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매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야매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반드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주식으로 친다면 뭐 일종의 시드머니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이것을 절대 어휘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는 절대 어휘량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어떤 언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학 능력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어를 예로 들죠. HSK 4급, 5급, 6급의 공식 어휘량을 아시나요? 바로 1500, 2500, 5000입니다. 그럼 내가 HSK 6급을 취득하면 저는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그럼 대체 왜 6급을 준비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들어가려는 그 조직에서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린 남들과의 불필요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어휘량을 하면 그 외국어에 대한 학습 효율성이 극대화될까요? 정확히 HSK 4급 기준 어휘량 1500입니다.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이죠. 사실 이 어휘량을 공부하는 데는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 또한 이 정도 어휘량은 시중의 회화 책걸음 수준의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되겠죠. 부사나 형용사는 꾸미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사보다는 적게 필요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이 거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절대 어휘량 1500을 주장하느냐? 언어의 전체를 이렇게 형상화한다면 가운데는 기본적인 어휘, 즉 절대 어휘량이 될 테고 밖으로 멀어질수록 그 난이도 혹은 쓰임새가 상대적 어휘들이 되겠죠. 하지만 언어라는 게 기본적인 어휘만 쓰면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 그 상황에 걸맞는 어휘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해요. 저는 이것을 상대적 어휘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 상대적 어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반드시 드라마나 영화, 뉴스 등 컨텐츠를 통해서 접하셔야 돼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굳이 불필요한 영역까지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효율성,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대적 어휘는 최대한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학습했던 언어들을 빗대어 말씀드려도 절대 어휘량 1500을 학습한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과 같은 기타 컨텐츠를 접했을 경우 문법적으로 기타 등등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쓰임, 즉 듣고 말하기를 빼고 외국어 공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말하기야 상대방이 찰떡같이만 알아들어 준다면 개떡같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왜 아무래도 듣기는 잘 늘지를 않는 걸까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발음이 다르고 어순이 달라서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배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일까요? 발음의 유사성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어적으로 유사한 중국어는 왜 배우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그건 어순이 달라서입니다. 어순이 다른 기타 언어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어식 재해석 학습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어휘를 우리가 구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영어로 공부할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공부할까요? 간단하고 짧은 어휘들은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원어민 수를 필요도 없고 통번역이 가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법 일단 어려운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물론 그 결과물의 수준 또한 너무 낮으면 그 노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 누구도 예외 없이 도달 가능한 수준은 존재를 해요. 그냥 쉽게 그냥 하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나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 수준을 높이고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난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이미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과거 제 분야에서 커리어도 잘 쌓았고 장사도 하면서 금전적인 여유도 가지면서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비하만 하면서 지낸다고 했어도 그 누구도 저를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동정만 했겠죠. 아마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인간 취급도 아마 받지 못했을 겁니다. 꽤나 자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아직은 포기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시간과 흐름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저만의 시간과 흐름으로 저의 커리어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 외국어에 미친 자 잭슨은 용쌤이었습니다.